요즘에 IELTS 시험 보는 분들 많으시죠? 7월이면 거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스피킹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적용하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점수에서 0.5점 혹은 1.0점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팁, 플루언시 높여야 됩니다. 플루언시가 적어도 높아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 쉬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데 거짓말을 해서라도 줄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지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플루언시는 정지를 얼만큼 안 하느냐, 그리고 말하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속도에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팁, 파트 1과 파트 3에 대한 얘기인데요. 파트 1은 단답형으로 답변해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단답형으로는 답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고 yes or no로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문장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문장이 한 적어도 3문장 이상, 3문장 이상은 말해야 됩니다. 3문장을 말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장이 짧으면, 답변이 짧으면 되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한 질문당 한 50초 동안 말하시는 사람은 한 파트 1에서 5문제에서 8문제를 받게 될 거고, 한 문제당 한 10초 이내, 20초 이내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한 15문제, 이렇게 10문제 이상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더 잘하는가 파악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파트 3. 파트 3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답변을 하실 때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파트 3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이렇게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이 파트 3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시기보다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어만 바꾸어서 말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파트 3의 답변은 30초에서 1분 정도 말하기이고, 1분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끊을 수 있어요. 심사관이 끊을 수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1분 이내에 말하기 분량이 제일 적절합니다. 디스커션 능력을 평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리 있게 답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팁, 그래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올바른 그래머를 쉬운 문장으로 사용하면 어법이 잘 안 틀리고, 좀 문장이 길게 말하려고 하면 문장이 어법이 좀 틀리는데, 그럼 쉬운 문장으로만 올바르게 말할까요? 틀리더라도 길게 말하려고 노력해볼까요? 자, 이런 질문 많아요. 이거는 후자입니다. 베이직 센텐스로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과 복잡한 문장을 가끔 사용하지만 복잡한 문장을 쓸 때는 좀 틀린다, 이런 사람이 비슷한 점수의 그래머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머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문장을 다 베이직 센텐스로 짧게 답변하는 것보단 문장을 길게 말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더 좋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발음이에요. 발음.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IELTS라고 해서 영국식 발음을 더 우대하고 점수를 잘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미국식 발음을 하실 수 있는데 영국식 발음을 선호한다고 해서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정확하게 말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영국식 발음이 어설프거나 잘못된 발음으로 할 바에는 정확한 미국식 발음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국식 발음을 습득하게 되어 영국식 영어를 하시더라도 아무런 그 영향이 없습니다. 발음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를 방해하는 잘못된 발음은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발음에서 많이 깎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음 pronunciation 파트에서 7 이상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단어 각각의 강세를 신경 써서 하시고, 또 단어를 또렷하고 명확하게 발음하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을 말할 때는 어느 부분은 빠르게 말하고 어느 부분은 천천히 강조하며 말하고, 이런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되게 단어 간에 그 억양도 별로 없고 또 어떻습니까? 속도가 다 일관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살려서 발음하신다면 7 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토픽 전체를 답변을 달달 외우기,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만약에 외운 티가 나게 되면 심사관이 크게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외우신다면 그게 진짜 나의 아이디어처럼 내가 즉석에서 생각나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고, 그 대신 전체 이야기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토픽 관련된 단어나 유용한 표현을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사용에 대해서 템플릿을 사용하면 좋나요? 템플릿이 없이 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수단이고 공부 자료예요. 템플릿을 외워서 말하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를 말하는 연습을 단계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잘 답변을 말할 수 있는 분인데 불안해서 템플릿 외우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자신이 낼 수 있는 점수보다 더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템플릿에 맞추어 말하느라 답변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서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에서 6.0 이상 목표를 하신다면 템플릿을 결국에는 없이 말하셔야 될 겁니다. 부분 문장의 첫 문장 정도는 템플릿을 외워서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4.0, 4.5, 5.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을 외우셔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참 많이 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장이나 인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복장은 메이크업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복장을 하든 괜찮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답변을 하실 때 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죠. 동의하지 않는 질문에 굳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말해야 되는가. 질문을 부정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답변입니다. 왜냐면 질문에 답변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하면 오프토픽이 되고요. 또 인터랙션의 측면에서 이 사람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언어 소통 능력 평가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부정하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시험 후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로 또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